교재에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일을 기체가 한 일을 사용한 책도 있고 기체의 한 일을 사용한 책도 있습니다. 그러면 기체가 한 일과 기체의 한 일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일의 크기는 똑같지만 부가 정반대입니다. 어떤 용기 안에 있는 이상기체가 그림에서 같은 순환 과정을 거칠 경우 한 순환 과정에서 열 형태로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혹은 나가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말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순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 어떤 연력학적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다면 기체가 한 일의 크기, 절대값은 연력학적 과정 밑에 면적이죠. 그런 다음에 일의 부호는 기체가 한 일입니다. 일의 부호는 팽창했을 경우에 플러스, 압축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를 붙여주면 됩니다. 먼저 A에서 B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기체가 한 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에서 B로 상태가 바뀌는데 이러한 연력학적 과정을 거친다면 기체가 한 일은 연력학적 과정 밑에 면적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.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에다 이 사각형의 면적 더해버리면 되죠.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되고 사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되거든요. A에서 B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부피가 1세제곱미터에서 4세제곱미터로 팽창하죠. 증가합니다.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의 부호 플러스입니다. A에서 B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플러스 60줄입니다. 이제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은 압력이 30파스칼로 상수인 등압 과정이죠. 그럼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의 절대값 크기는 바로 이 사각형 면적 구해주면 됩니다. 사각형의 면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부피가 4세제곱미터에서 1세제곱미터로 감소합니다. 압축됐죠.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의 뭐 마이너스입니다. B에서 C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마이너스 90줄입니다. 이제 C에서 A로 되돌아오는 연력학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C에서 A로 되돌아오는 연력학적 과정은 부피가 1세제곱미터로 일정한 등적 과정이죠. 등적 과정에서는 기체가 한 일 또는 기체의 한 일 0입니다. 그럼 이제 A에서 시작해서 B를 거쳐 C를 거쳐 A로 되돌아오는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좀 전에 구한 세 개의 연력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. 마이너스 30줄입니다. 온도 상태함수죠.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시작해서 B를 거쳐 C를 거쳐 다시 A로 되돌아왔을 때 압력과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온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합니다. 어떤 용기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을 경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온도만의 함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상태함수입니다.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순환 과정에 있어서 Q와 W 사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그림에서 같은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 30줄인 거 알고 있습니다. 이 말은 Q가 마이너스 30줄이 한다는 걸 뜻하죠. 그림에서 같은 한 순환 과정을 이상기체가 거칠 경우 기체로부터 열 형태로 에너지가 30줄 빠져나갑니다.